완벽하게 매듭을 지으려 할수록 우리 마음의 밧줄은 오히려 더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기 직전에 비명을 지릅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퇴근길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옥을 짊어지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렸던 사무실의 먼지를 털어내고 탁 트인 밤 공기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수문도 가빠오고 심장은 기분 나쁜 박자로 요동칩니다. 남들은 퇴근을 해방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게 퇴근은 장소만 바뀐 정서적 수용소로의 이송과 같습니다. 몸은 이미 현관문을 연고 집으로 들어와 익숙한 내 방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오늘 했던 사소한 실수들과 타인의 눈빛을 무한히 재상영하고 있죠. 분명히 오늘 할 일을 다 끝냈고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듯 따끔거리고 찝찝할까요? 쉬고 싶어서 퇴근했는데 정작 퇴근하고 나니 단 1초도 쉴 수가 없는 이 지독한 역설. 왜 우리는 오늘 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안도감 대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소중한 저녁 시간을 망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작정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 기묘하고도 치명적인 심리의 함정에 대해 아주 처절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업무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남은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의 오타를 수정하며 책상의 서류 뭉치를 깔끔하게 정리하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나선 퇴근길 지하철 창밖을 보며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대답은 좀 더 정중하게 할 걸 그랬나? 부장님이 아까 했던 농담 혹시 나를 겨냥한 걸 아니었을까? 내일 아침에 그 메일 답장이 안 와 있으면 어떡하지? 몸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회사 책상 앞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정서적 로그아웃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퇴근이라는 벽을 만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차체는 멈췄을지 몰라도 타이어에선 지독한 타는 냄새가 나고 엔진은 여전히 폭발할 듯 뜨겁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모드로 풀 가동되던 신경회로가 갑자기 퇴근이라는 버튼 하나로 즉시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열된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오늘 있었던 부정적인 단서들을 찾아 헤매며 반출하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끝내려 할수록 뇌는 그 일에 대한 긴장도를 최고조로 올리고 그 높은 전압이 퇴근 후 당신의 거실 소파 위에서 타오르며 저녁 시간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 끝냈어 라는 선언은 사실 뇌에게 이제부터 오늘 있었던 모든 불완전한 요소들을 복귀하며 검열해 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신비로운 실험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 식당에서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의 웨이터들은 수십 명의 손님이 주문한 복잡한 메뉴를 단 한 번의 메모도 없이 완벽하게 기억해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계산서가 발급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자이가르닉이 웨이터를 불러 방금 저 테이블 사람들이 뭘 먹었죠? 라고 묻자 웨이터는 당황하며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 몇 초 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던 정보가 계산이 끝나는 순간 마법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죠. 자이가르닉은 이를 통해 우리 뇌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일이 미완성 상태일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심리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 정보를 작업 기억 장치에 계속 띄워놓습니다. 하지만 일이 완성되는 순간 뇌는 이제 이 정보는 쓸모없어 라고 판단하며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비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업무는 웨이터의 주문서처럼 간단하게 삭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면 뇌는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종결지으려 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뇌는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 일을 불안한 미해결 과제로 재분류합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흥분성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여전히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진정시킬 억제성 물질인 가바가 따라오지 못하는 정서적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집에서도 가상 업무 모드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완벽한 종결이 오히려 완벽한 집착을 불러오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일 아침의 당신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완성하고 퇴근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내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백지의 공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작의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모든 맥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업무에 몰입하려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처음부터 예열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 꽁꽁 얼어붙은 디젤차에 시동을 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인 과정이죠. 월요병이 유독 지독한 이유도 바로 일요일 밤에 느끼는 이 완전한 단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작은 월요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어진 회로를 다시 잇기 위해 뇌는 어제의 기억을 소환하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많은 직장인이 의지력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소진해버립니다. 업무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23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람은 이 몰입의 궤도에 진입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작의 저항은 만성적인 업무 미루기로 이어지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당신의 업무 성과와 자존감을 동시에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부터 뇌가 과부하에 걸리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오후에는 이미 뇌가 파업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보존해야 할 아침 시간에 오히려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정답은 가장 잘 풀리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퇴근하기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이 비결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는 글이 막혔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이 너무 잘 써져서 다음 문장에 무엇을 쓸지 뻔히 알고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에 주저없이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 직장인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업무를 90%만 하세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한 문장을 비워두거나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오타 수정 작업이나 서식 정리 정도를 남겨두는 겁니다. 제안서를 쓴다면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내일 아침에 넣을 참고 자료의 제목만 적어둔 채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던져둔 미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퇴근 후 당신의 뇌는 내일 오자마자 저것만 하면 돼 라는 명확하고 쉬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 못 끝냈어 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을 예약해뒀어 라는 인지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완성된 과제가 주는 적당한 긴장감이 오히려 뇌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반출을 막아줍니다. 뇌는 이제 더 이상 오늘 일을 복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라는 명확한 해결 시점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당신의 뇌는 시동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뇌는 어제의 맥락을 즉시 회복하며 부드럽게 업무의 궤도에 올라탑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의 뒷부분에 연결된 것처럼 어제의 에너지가 오늘의 시작을 밀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뇌를 확실하게 쉬게 하려면 물리적인 로그아웃 리추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상징적인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퇴근 10분 전 책상 위에 흩어진 펜을 필통에 넣고 모니터 주변에 지저분한 포스트잇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오늘의 업무는 여기까지, 이제는 나의 시간이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와 휴식 사이에 이런 사소한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5%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업무 모드를 끄고 휴식 모드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심리적 관문입니다. 개인용 머그컵을 씻거나 내일의 할 일 목록을 짧게 메모하는 것도 훌륭한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끝난 뒤에는 일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내일로 미루겠다는 강력한 합의를 스스로와 맺는 것입니다.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싫어하지만 해결 계획이 확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남겨둔 그 오타를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당신의 뇌를 가동 중단 상태로 유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마무리하고 퇴근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일의 내가 더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의 내가 온전히 숨쉬기 위해서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은 문장은
실패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당신의 출근길을 응원하러 마중 나올 다정한 친구입니다.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의 가시를 내려놓으세요. 찝찝함이라는 감정을 영리한 여백으로 재정의 하는 순간 당신의 퇴근길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남겨둔 그 작은 미완성은 당신의 저녁 시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뇌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오늘 밤 당신을 가장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레버에서 손을 떼세요. 당신의 저녁은 직장에서 빌려온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축제여야 합니다. 완벽하게 끝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잭팟은 내일 아침 당신의 책상 위에서 당신이 남겨둔 그 작은 여백 속에서 다시 찬란하게 터질 테니까요. 당신의 마무리하지 않을 용기가 당신의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을 동시에 구원할 것입니다. 이 미완성의 기술을 통해 당신의 삶에 숨구멍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